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가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함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주도 세력은 신진 사대부들이었다. 이들은 늘어난 인구와 발전된 농업 기술을 정리, 보급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당시 새로 개창된 왕조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심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정초는 이 같은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농사법을 정리하여 출간한 학자이다. 정초는 세종시대의 학자이자 관리로 경상도 하동 사람이다. 태어난 해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관리로 오랜 기간 세종의 교육을 담당하고 각종 국가사업에 관여하였다. 조선시대 농서 중 가장 기본적인 농서라 할 수 있는 농사직서를 저술하였다. 농사직설은 그가 이조 참판직을 거쳐 좌군 총재라는 직책을 받았을 때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정초는 1434년, 세종 26년 6월에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중국의 농서를 수입하여 여기에서 소개하는 농사법을 두루 권장하였다. 특히 고려 말에는 원나라의 농상집요가 수입되어 큰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정초는 조선에서는 조선에 맞는 농사법이 추구되어야지 중국의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체적인 관점에서 그는 농사직설을 저술하는 동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세상의 풍토가 서로 다르므로 농사의 덕이 중국과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각기 자신의 토지에 적합한 농사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지 옛날에 중국 농서에 실려있는 대로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조선의 풍토에 맞고 그 지역에 익숙한 농사꾼들에게 자신의 경험한 바를 잘 묻고 정리하여 편찬하였다. 정초는 우선 조선의 독자적인 농사법을 수집하였다. 과학적 방법의 기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토대를 두고 논리를 전개하거나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방법을 주장한 정초의 접근 방식은 매우 과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지의 농사법이 모아지자 정초는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상세히 검사하여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간결하게 요점을 정리,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사직설은 각 지역의 풍토를 고려한 농부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적 농업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남부지방의 농사법이 주목되었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벼농사 방법이었다. 고려시대만 해도 벼농사는 수도작보다 산전이 많았다. 산전은 수전에 비해 물대기가 어려웠다. 오늘날처럼 저수지가 발달되지 못했던 고려시대에는 자칫 물을 충분히 되지 못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아예 처음부터 물이 적게 필요한 산도라는 벼를 심었다. 산도는 밭처럼 건조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종이었다. 이 산도가 논에 물을 대고 기르는 수도석보다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로 넘어가면서 점차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수도작 농사법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때 사용한 농사법은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건살미법이라 하여 논에 벽실을 뿌리고 물을 대어 기르는 방법이었다. 한편 고려 말에 이르면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구 증가의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은 어린이 사망이었다. 당시에는 태어난 지 1, 2년 안에 사망하는 어린이가 거의 3, 40%에 이르렀다. 100명의 아기가 태어나면 3, 40명은 어린이 되지 못하고 1, 2년 안에 죽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이 시기를 넘기면 이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돌잔치를 하는 풍습은 아마 이 같은 이유로 생긴 게 아닌가 한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면 약재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또 어느 정도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조선 전기의 인구는 대략 500만 정도였다.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농법상 중요한 발달은 연작상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즉, 이즈음부터 매년 곡식을 심고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이 말은 참으로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왜 매년 곡식을 뿌리고 거두면 될 일이지 1년씩 쉬었다가 농사를 지었을까? 지력이 충분해야 하는 벼농사를 매년 짓기 위해서는 땅에 충분히 비료를 줘야 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화학 비료도 없었고 충분한 비료를 대기도 어려워
한번 농사를 지어 지력이 쇠한 땅을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 해 땅을 쉬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방식은 삼판의 농지를 서로 돌아가면서 경작하던 서양의 삼포식 농법과도 비슷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1년 농사 짓고 1년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 여말선초에 이르면 농민들은 매년 농사 짓는 방식을 꾀했다. 그렇지만 지력을 유지시킬 만큼의 충분한 비료 확보가 어려웠던 농민들은 그루가리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루가리단, 서로 다른 식물을 적당한 기간을 두고 교차해서 경작함으로써 동일한 땅에서 더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늦은 가을이나 이른 봄에 밀이나 보리를 심었다가 추수를 하면서 그 뿌리를 갈아엎고 그 자리에 늦작물인 콩을 심은 것이다. 콩밭 사이에 가을 보리를 심거나 보리밭 사이에 조를 심는 것도 모두 이 방법과 같다고 하였다. 이 방법은 밀이나 보리와 같이 질소와 인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곡식을 심었다가 콩이나 팥처럼 공기 중의 질소를 땅속에 고착시키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가진 작물을 심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었다. 결국 한 해에 2번 또는 2해에 3번 정도의 수확을 거두면서도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구루가리 방법 이외에도 15세기에 이르면 한 해에 2번 경작하는 1년 이모작이 시도된다. 즉, 첫 해에는 먼저 보리를 심고 다시 콩을 심었다가 다음 해에는 먼저 보리를 그리고 다시 조를 심는 2년 4작 방식이 그것이다. 남부지방에서는 가을에 벼를 수확한 다음에 그 벼판을 갈아엎고 보리를 심어 겨울을 나고 다음에 여름 보리를 추수하는 이모작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을 잘 갈아주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논밭을 경제하는 방법, 즉 잘 갈고 다루는 방법에도 발전이 있었다. 가령 땅을 갈 때에도 봄, 여름에는 얕게 갈고 가을에는 되도록 깊이 간다든지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는 거름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토지 관리법이 행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거름이 매우 비싸 일반 농민들은 잘 활용할 수 없었다. 조선 전기는 매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술상의 발전을 꾀하였던 시기였다. 농사직설은 이 같은 조선 전기 농법의 과제를 잘 보여주는 저서이다. 거기에는 곡식의 저장법, 땅 갈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 마, 벼, 콩, 참깨, 보리 등 기르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체제 역시 바뀜에 따라 오늘날 전 세계는 농산물들의 수출과 수입을 자유 경쟁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시니어도 하면 됩니다. 힘을 내요. 화이팅! 이렇게 AI도 배우고 도전해봅시다.